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증시를 한마디로 박스권 장세, 그리고 우리말로는 널뛰기 장세다, 가두리 장세다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 오르면 차익 실현으로 그 다음날 내리고, 또 저가 매수로 그 다음날은 또 오르고 이런 식인데, 자, 오늘 미국의 증시 하락은 글쎄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의 핑계를 찾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ISM 제조업 지수의 경우는요, ISM이라는 이 되게 과학적이라는 좀 느낌이 드는 이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화로 이 설문조사 아니면 질의응답 이런 걸로 그냥 여론조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재정절벽 얘기 나오고 수혜 나오고 이런 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앞으로 어떨 것 같냐, 글쎄 잘 모르겠지만 안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은 지수가 좀 내려가고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미 증시 하락은 좀 인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이슈가 먼저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보시죠. 우리가 외신이나 해외 증시를 보는 이유는 바로 국내 외국인들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무디스가 15개 글로벌 금융사의 등급을 2단계에서 크게는 3단계까지 하향 조치했습니다. 월가와 유럽의 금융기관들은요, 대부분 뱅크, 은행이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입출금, 수신, 여신 업무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부분 종금사 이런 형태로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이 친숙한 글로벌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이 쭉 강등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록 거래 창구긴 하지만 HT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도이치뱅크, UBS, 심지어 한 번의 신용등급이 이번에 3단계 내려간 크레딧 스위스까지, 이렇게 글로벌 대표 투자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이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기 위한 이 자금 조달 비용이 함께 올라간다는 점에서 당장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에 도움이 될 리가 만무하겠죠. 물론 이번 이 조치는 지난 2월에 이미 17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재검토하겠다고 무디스가 경고를 한 이후 나온 것이라서 좀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지만은 시티그룹 등은 이번 무디스의 조사 결과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근거로 제시한 수익성 하락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그리고 각종 규제와 내년부터 도입될 바젤3 협약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 증액 등의 이 대처하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성장 전망도 함께 어둡다는 이런 평가가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런 금융권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은행 업종 지수는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NBC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올려놨는데요. 미 기업들이 여전히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저도 참 궁금한데요. 미국이 이 고용이 늘어나야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주택도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이사 갈 때 보통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거 새로 바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미 수출 비중을 생각한다면은 미국의 고용이 늘어나는 게 우리한테도 호재인데요. 지금 물론 당장은 이 재정절벽이라는 불확실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양적 완화한다고 돈을 시중에다 쏟아붓고, 미국은 거의 지금 제로금리 상태인데도 기업 예금 이 잔고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들은 남은 돈을 고용에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안 좋으니까 QE3가 지난 9월에 결국 나온 것이고, 지금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QE3는 정말 덮어놓고 호재라고 좋아하기보다는 글쎄 오죽하면 QE3를 결국은 저렇게 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에 대해서 NBC 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거 인정을 하죠. 그 다음에 재정절벽과 세율 인상을 앞두고 법인세 같은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정규직을 뽑았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 이 4대 보험 다 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쉽게 내보내지도 못하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다. 다음 항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술 수준이 발달할수록 고용은 더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경우도 하이패스가 전도로에 100% 만약에 깔린다면은 통행료 이 징수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미국의 경우는요, 사실 생각보다는 좀 아날로그인 이 산업 전반에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툭 하면 전화가 끊기는 이 핸드폰도 아날로그 핸드폰이 대부분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 CDMA로 바뀌고 했는데, 오바마 정부 들어서 기술업종의 비약적인 발전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놨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지금 고용이 쉽게 늘어나기는 힘들고, 일단 재정절벽이 해결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역시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이라는 표현이 있죠. 고실업률, 7% 넘는 실업률에 이제는 익숙해져야만 한다는 이런 좀 한계가 들어있는 이 컬럼 내용이 마지막을 장식을 했네요.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헤지펀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글쎄 뭐 거의 뭐 백전백승의 이 승률을 가진 뭐 펀드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헤지펀드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헤지펀드를 무조건 따라하면 된다고 이거를 뭐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이번에는 이런 헤지펀드에 투심을 할 수 있는 외신을 준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말로 하면은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 무슨 수를 내서라도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 막 레버리지까지 왕창 일으켜가지고 주식 갖다가 실어놓고, 조금이라도 내리는 기미가 있으면 갑자기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없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로 갖다 막 숏을 치는, 또 심지어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움직일 때는 돈과 힘으로 방향성을 억지로 조절하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뭐 거의 용병술격의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재다능한 헤지펀드들이 제목에 보시는 대로 지난주 11월 마지막 주 미국의 선물 옵션 시장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한 주 만에 9.8% 늘리는 동시에 지난 8월 이후 최대인 92만 9,588계약까지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속된 말로 시장이 올라야 돈을 버는 콜 매수량을 왕창 쌓아놓고서 지금 상승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죠. 이들은 미 재정절벽이나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를 중국 경제 성장 가속화가 상쇄해 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의 컨센서스라고 하네요. 근거가 있네요. 그 밑에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지난주 전 세계 862명의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중국 경제 성장 가속화에 대한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미국은 결국에 가서는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헤지펀드가 이렇게 보고 있다니 12월 랠리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